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책 읽기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프리집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보건하는 친구들에게도 유용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36번 보겠습니다. 자,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을 요청하면 의료기금을 관리하는 심평원 원장이 이를 확인 심사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진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이거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대지급제도가 두 개 있는 건 아시죠?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제도가 하나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고요. 응급의료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급여비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의료 대지급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급여 대지급제도. 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모든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외국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이 사람이 불법으로 있어. 그럴 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우리는 이제 착한 마음으로 그분을 응급실에 모셔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고 또 가끔 가다가 이 분이 의식이 돌아오시면서 몰래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뜬금없이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해주고 나서 그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심평원 원장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해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심평원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한테 청구를 해요. 우리 돈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이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의료급여 대지급제도는 의료급여이신 분, 특히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뉜 건 아실 거고, 2종에서 1종은 입원이 무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종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10%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입원비가 굉장히 비쌀 때가 있어. 그럼 이분들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략 그 기준을 20만 원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입원비가 2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지불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시군구청장한테 청구를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한테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대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의료급여비 대지급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저는 아시는 김에 대지급제도의 두 가지 하나를 더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 보시면 전염성 질환의 경우 개인의 예방적 치료적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질병 예방과 치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네. 결국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했어. 그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이익도 초래가 된다는 거죠. 결국 전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경우 얻어지는 효과는 치료를 하는 자가 얻는 효과 몇 배를 사회가 얻게 돼. 결국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물어보나마나 외부 효과. 답은 1번인 거고요. 외부 효과 하면 항상 뭐든지 꼭 생각나는 거 예방접종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외부 효과고, 정보의 비대칭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는 의료인과 일반 환자 간의 정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차이가 나?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무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물건, 요 공공재라는 거 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공재는 이런 거죠. 물건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필요한 사람이 요걸 가져다가 가지고 갔어. 그럼 요만큼 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챙겨놔요. 결국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해서 국가가 항상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물건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합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거를 비경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공재 물건에 대해서 배제당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비배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걸 우리 공공재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럼 119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데 불 끄러 가느라고 거의 못 보내요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공공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불 끄는 소방차가 회비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회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회비야? 우리 한국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불이 났다고 했더니 소방차가 왔더랍니다. 오더니 와서 돈을 안 냈네, 회비를 안 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회비를 안 냈다라고 했더니 그럼 불 못 꺼줍니다라고 불 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미국에서는 소방차가 공공재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서는 답은 외부 효과, 그리고 더불어 공공재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요게 이제 요번에 2020년 서울시에서 나온 문제고요. 자, 요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왜? 설명이 일단 길어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있어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해서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내가 하나 했어. 그러면 단가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하나 그냥 두 개를 해서 곱하기 2해서 돈을 보상받는 방식. 이게 힌트인데.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 등을 일정 비율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점수당 단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점수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걸로도 처음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점수제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총 점수 한 1점당 단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에서 그 돈을 보상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로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자, 종류로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되는 관행수가제. 자, 그리고 정부와 보험조합의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생산한 후 의료수가를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제도수가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가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꼬매는데 얼마라는 그 수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시장 경제에 의해서 수가가 매겨지는 관행수가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강제로 이것만 받아라고 강제로 집행하는 제도수가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제도수가제고요. 미국 같은 데는 관행수가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힌트가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 두 번째 힌트는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 이것만 갖고도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행위별 수가제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점수제라든지 또는 관행수가제, 제도수가제를 모르셨다면 얼른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해설 부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에 보시면 의사의 진료 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서 진료비를 결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가는 아까 말한 대로 관행수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도수가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수제는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이 일정률에 의해서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 이거를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어떤 책에서는 점수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장점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꼬매주는 것도 아주 촘촘히 꼬매주거든요. 그럼 환자는 그거를 이 의사가 참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다. 그 대신 누구랑 사이는 나쁠까요? 네, 의사하고 공단 가는 사이가 나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자,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가진 진료비 지불제도. 그래서 이건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온 문제고요. 과잉 진료 및 총 진료비 억제래. 항상 억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행위별수까지는 아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행정적 업무 절차가 간편하대요. 행정적 업무 절차가 복잡한 거는 행위별수까지입니다. 그래가 간편하니까 행위별수까지는 아니구나. 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과잉진료가 억제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것. 예, 이게 눈치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힌트. 요게 힌트네요. 질병군 분류 정보 조작을 통한 부당 청구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질병군 분류 정보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수까지입니다. 그죠? 포괄수까지는 세트 판매고 요거에 질병 분류 정보를 조작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포괄수까지. 자, 포괄수까지는 요거 답은 이해되세요? 의료기관의 자발적 경영 효율화 노력이 기대된다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포괄수까지는 세트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세트,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 세트로 묶어진 그 내용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남기려고 하려고. 그래서 경영 효율화 노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자, 포괄수까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군별 포괄수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DRG, PPS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왜? 표준화로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과잉진료,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거 당연하고요. 진료비 청구를 위한 행정 사무가 간편하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료비 청구를 위한 행정 사무가 복잡한 건 뭔데요? 네, 그거는 행위별수까지. 왜냐면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다 매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대요. 자,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딱 하나만으로도 이건 행위별수까지인데 라고 느낌이 들어오셔야 돼. 결국 40번의 답은 4번이고 4번은 행위별수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자, 41번입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긴 하는데, 비슷한 문제긴 하는데,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진료에 대한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다. 자,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요게 힌트네요. 의료 제공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지연된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총괄 계약제 또는 총액 계약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계약할 시점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약간 교섭의 어려움으로 의료 제공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 계약제는 어때요? 이미 돈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어때요?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죠. 왜? 의료인들은 이미 돈을 받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의료 제공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2번은 넘어갈 거고 44번 보겠습니다. 점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인두제하면 영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두제는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괜찮지요? 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죽을 때까지 진료를 보는 것. 예,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답은 1번 같기도 하고. 자, 2번 볼게요. 자, 행정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러면 뭐예요? 행위벌수까지. 기억하셔야죠.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대. 결국 국민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번은 행위별수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포괄수까지가 아니라. 3번입니다. 국가가 보건의료 제공을 통제함으로 서비스의 질이 상승된다. 봉급제. 아닌데. 예, 봉급제는 월급 받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건의료 제공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봉급제는, 그러니까 봉급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봉급제가 사회주의 국가요.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의사들의
월급을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 제공을 통제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봉급제 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봉급제. 그럼 국가가 모든 의료 제공을 통제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항상 통제를 하면 서비스는 적정한 서비스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이 틀리게 된 거죠. 4번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의 소인이 있으나 이거 괜찮습니다. 치료 및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벌써 마음에 안 드시죠? 치료 효과는 괜찮아요. 예방 효과는 아니죠. 그래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요게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효율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거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예방 효과도 틀렸고 효율적인 것도 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총괄계약제는 유사한 환자를 하나의 환자군으로 분류해서 의료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된 액수만큼의 진료비가 지불되는 제도이다. 근데 이거는 총괄계약제, 유사한 환자를 하나의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된 액수만큼 진료비가 지불되는 제도, 네, 이게 총괄계약제가 아닌 건 아시죠? 포괄수가제인 건 아시죠? 세트 판매. 그래서 총괄계약제가 아니라 포괄수가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변함없이 맞네요. 45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며 환자 치료 속도가 빠르대요. 일단 과잉 진료 억제하고 의료비 상승 억제하니까 행위별 수까지는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치료 속도가 빠르대.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트 판매했을 때는 예를 들어 2박 3일인데 1박 2일 만에 조기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남는 돈은 병원에서 먹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치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막 조기 퇴원시키는 거죠. 결국 47번의 답은 포괄수가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장점에도 보이시죠? 환자 치료 속도가 빠르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포괄수가제 넘어가실 거고 49번 들어갈게요. 의료 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인두제는 환자 후송 의뢰가 증가된다. 맞아요. 인두제는 툭하면 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라고 표현했고 DRG 우리 DRG 뭔지 아시죠?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낮춘다. 맞아요? 낮추는 거 맞아요? 아니죠.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왜? 조기 퇴원을 하니까 병상 회전율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의료인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의료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 뭔데? 그건 행위별 수가제죠. 그래서 의료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냐,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냐를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DRG. 그런데 의료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증가가 가능하다. 맞죠?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돈이 되니까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총괄계약제는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 동기가 상실된다. 맞습니다. 이미 자, 총괄계약제는 1년에 한 번 얼마 하면 그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첨단 의료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49번의 답은 2번이 틀렸구나. 나머지는 다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수를 진단과 관련 없이 케이스당 하나의 고정 비율의 기초를 두어서 진단명의 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결합해서 지급한 것 되게 쉽다고 느끼셔야 돼. 맞죠? 포괄수가제. 자, 보수를 진단과 관계없이 케이스당 하나의 고정비율의 기초를 한 거죠. 그래서 진단명으로 묶은 포괄수가제, DRG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 스토리였습니다.